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5월 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5월의 첫 수요일인 오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15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8도로 출발해 쌀쌀함이 느껴지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조용하던 영월의 작은 시골 마을인 한반도면에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여부를 두고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오늘은 주민 찬성 입장 들어보고요. 강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창립 23주년을 맞아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원주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5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역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며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7세에서 18세 다문화 가족 자녀입니다. 교육활동비는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160여 대를 보급합니다. 보급기기는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 60여 개, 뇌병변 장애인용 20여 개, 청각 언어 장애인용 40여 개 등입니다. 대상은 강원도에 사는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기기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누리집이나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고 관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급받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하던 작은 시골 마을이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여부를 두고 감정 싸움을 넘어서 경찰 고소 등의 법적 공방까지 벌이면서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은 영월군 쌍용 육리 매립장 조영환 설치 찬성위원장과 찬성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영월군이 한반도면 쌍용리산 158-1 일원의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5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까요? 예, 전체 토지가 9만 6천 평인데요. 그중에 10,000평 정도를 이번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진입
고속도로를 2,000평을 빼면 실제 사업장 면적은 한 8,000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떤?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립장 설치 찬반 양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에어돔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 고소동 법적 공방은 매립장과 관련이 없는 공방입니다. 네. 반대하시는 주민 대표자가 전 이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고 조사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 법적 공방이라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매립장 설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지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찬성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좀 환경적으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을은 오래된 쌍용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월 지역이 석회암 지역인데 네. 이곳 사업지는 석회암이지만 두 번에 걸쳐서 집안 조사를 해서 지하 동공이 없고 암반 형성도 석회암으로 단단한 도라마이트 집안으로 집안 붕괴의 걱정이 없는 지역이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 사업을 위해서 2014년부터 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앞서 언급하신 대로 집안이 좋지 않았다면 사업주 측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도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일단 찬반 양측 모두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쌍용 육리 주민 102가구 중에서 94가구죠. 91%에게서 주민 합의서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예. 그리고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30여 명의 이제 일반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서 지역에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계신데 좀 근거를 알려주신다면요. 예. 91% 주민 합의서를 받은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1가구당 세대주나 대표자 1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가구당 받은 것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한 집 식구가 전체를 받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반대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올 경우에 전문직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사업주 측과 협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채용할 인원이 없으면 영월 전체를 확대해서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얼추 30명 된다고 알고 있고요. 예. 하다못해 경비도 8명, 3교대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찬성 입장이 월등히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주민들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네, 자, 이번에는 앞서 잠시 정정을 하면서 질문 내용을 나왔던 에어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어돔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이제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지하로 스며들 가능성과 이제 그렇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폐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유해가스로 화재와 폭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대기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우선 에어돔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침출수는 매립장 안에 물이 들어가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매립장 내부로 빗물이나 다른 물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에어돔인데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수백 개의 매립장이 있어요. 특히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전국에 30개 정도 있고요. 예. 지자체가 운영하는
200여 곳의 생활 폐기물 매립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에어돔 시설입니다. 에어돔 시설 매립장은 침출수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냄새나 먼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에어돔 설치를 위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에어돔을 설치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에어돔 사업장들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에어돔 사업장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어돔 시설이 매립장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서 없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예. 특히 수분을 많이 하고 있는 폐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반입된 폐기물끼리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매립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할 수 있는 폐기물을 함께 매립하지 않으면 화재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대기질 악화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질 악화를 하지 않기 위해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이지만 전국 수백 개의 매립장에서도 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가스 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네, 말씀 주시죠. 네, 우리 쌍용 지역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대기질보다 훨씬 더 대기질이 안 좋게 하는 시멘트 공장들이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진실로 대기질을 걱정하신다면 그런 시멘트 공장에 가셔서 대기질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을은 오랫동안 이제 쌍용 시멘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건설 공사가 적어지고 시멘트 사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약 시멘트 공장의 문을 닫게 되면 우리 쌍용 지역 주민들은 떠나고 슬럼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는 매립장보다 더 안 좋은 기업이라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들 쌍용 초등학교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어르신과 노인들입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젊은 인구들이 들어와야 지역이 활성화됩니다. 기업들을 유치해 오기도 힘든데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을 막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대위원회 대표님께서도 처음에는 찬성하셨다가 그 중간에 반대하셨습니다. 사업주 측과 뭔가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려하는 침출수, 오히려 에어돔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유해가스도 그렇고 화재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12년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돼서 침출수 발생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던 거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건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월 한반도면이란 같은 공간에 다른 의견이 나뉘게 된 건데, 물론 의견이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장의 실익을 따지기보다 어느 선택이 모두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예. 사업지 인근에 쌍용, 육려, 오리가 인근인데요. 예.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했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찬성했던 반대위원회 위원장 일명이 갑자기 반대를 시작했고, 찬성 동의서를 해준 주민들을 반대하도록 유도했어요. 특히 쌍용 지역 주민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인근 제천, 단양 등 다른 지역 환경단체들과 연계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찬성 주민 저희들은
다시 반대 동서를 쏘진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 함께 상생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등이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쌍용 육리 매립장 설치 찬성 조영환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 23주년을 맞아 내가 꿈꾸는 돌봄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예방과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조합원, 의료원이 협동해서 보건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건강한 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네.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직접 출자금을 모아서 원주 비도로에 밝음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가시기 어렵다고 판단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밝음 의원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택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방문 요양센터를 통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장애인 주치의 사업,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농촌 건강 지원 사업, 건강과 돌봄 관련 교육인 원주 건강수당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 23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지역 사회 속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돌봄을 상상하고자 내가 꿈꾸는 돌봄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조합사업팀의 조주희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돌봄은 필수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관심 가져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돌봄은 그중에서도 삶, 생존,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돌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으며 삽니다. 돌봄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을 제공해도 어떠한 돌봄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돌봄, 내가 꿈꾸는 돌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최되는 돌봄 에세이 공모전은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신청은 언제까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 의료사협이 주최하고 노인 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요. 원주 시민분들의 각자의 경험, 바람, 상상을 글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누군가를 돌보며 느꼈던 감정, 돌봄을 받으며 겪은 변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지역사회 돌봄 모습 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강원 의료사협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신청서와 한글 파일 3장 이내 에세이, 서약서를 접수 기간 내에 조합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인당 1회 1개 작품을 제출하실 수 있고요. 혹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조합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 조합사업팀의 조주희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의료사협은 창립 23주년을 맞아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며 통합 돌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고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활동 또한 열심히 하여 누구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돌봄 에세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강원의료사협은 관절염 예방을 위한 타이치, 웰다잉, 자기돌봄, 건강소모임
모임 등 건강과 돌봄을 위한 강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와 남성분들을 위한 요리교실도 모집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해지시고 싶으신 분은 강원의료사역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총 상금이 10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꿈꾸는 돌봄 에세이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이고 따뜻한 돌봄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요. 관련 내용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방현덕 주무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뤄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주된 내용과 또 어떤 구역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저희 원주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LED 바닥 신호등, 통합안전 스마트폴,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설치, 그리고 보호구역 통합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주초, 구곡초, 동화초에는 LED 바닥 신호등, 샘마루초, 성광초에는 통합안전 스마트폴, 마지막으로 36초 후문 골다리에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저희 원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서 36조 후문 골다리에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네,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그중에서 작업해야 할 노후된 안전시설물은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원주시에는 총 130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에서는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며 바닥 신호등과 교통안내 전광판 등 첨단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노후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보수할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효과는 좀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첨단 안전 시설 및 시인성 높은 시설물 도입과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줄여서 교통안전 사고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원주시는 24년 교통문화지수 90.3.5점을 기록하면서 인구 30만 이상 시 중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마땅할 텐데 앞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사고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이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운전자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학교, 학부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세심한 개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에 같은 이유로 태장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초등학교가 7억 원이 투입돼서 이미 개선 사업이 완료된 바가 있죠. 그래서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초등학교의 첨단 시설 도입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아이들의 교통안전 시설이니까 당연히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하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지난 2022년에 진행한 개선 사업은 도로 개선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 시스템 개선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각각 학교별로 교통 환경과 안전시설의 노후도,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주시는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하고 실제 현장 수요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방현덕 주무관이었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